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토지개발2에 개간허가와 개발이익 환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간허가라는 것이 우리 지금 그 토지를 강의하는데 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 개간허가를 내놓은 여기 교재에다 집어넣고 설명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경제적인 수익을 얻자고 하는 얘기니까 돈이 되는 부동산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보면 경기도 김포시 양천읍 대포리 83. 이 경기도 김포시 양촌이라는 곳이 김포에 신도시가 생긴 것이에요. 생겼는데 과수원이죠. 과수원이 몇 평이 나왔죠? 6,000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임야 같아, 과수원 같아? 임야 같으죠? 그러면 요 땅이거든요. 이 감정평가사가 한 땅입니다. 그럼 항공사진 보겠어요? 항공사진 보면은 이게 임야 같아. 근데 지목이 지금 뭐로 돼 있죠? 과수원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저거는 임야인데 왜 과수원으로 됐을까?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여기 항공사진 보면 이게 뭐 같아요? 분명히 지간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배수지예요. 다시 말하면 그 김포의 양촌이라는 곳이 새로 생겼는데 그 양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여기 배수지에서 이 양촌에 물을 배급하는 그 배수지예요. 그 배수지를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여기가 배수지 그 물 저장고고 철망으로 완전히 막아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도로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옆에 땅이 옆에 땅.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보면 임야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땅인데 토지 용역을 확인해 보면 과수원으로 돼 있죠. 과수원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이 옆에 땅을 전부 다 보니까 뭘로 지금 돼 있냐면은 임야이면서 공인용 산지야. 그러니까 이 땅도 과수원으로 되기 전에는 임야이면서 뭐다? 공인용 산지예요. 자, 임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슨 뭐하고 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는 개발이 되는데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 되고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전산지가 다시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임업용 산지는 완전히 어떤다? 나무만 심으란 뜻이고 공인용 산지에는 공인용으로 쓸 수 있을 때는 일부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인용 산지였었는데 공인용 산지인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빨간 거 이게 도로죠. 이 도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항공사진에 보다시피 공인용 산지인 것도 맞지만은 도로가 없으니까 저거는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배수지가 만들면서 도로가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은 저기 양촌이라는 곳에 개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평당 200만 원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6,000평이면 얼마예요? 평당 200만 원인데 6,000평이면 얼마예요? 저거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든다 그러면 120억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김 사장님 같으면 가만둬? 저거를 덤벼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죠. 근데 저 집을 못 짓게 발목을 잡은 게 뭐가 발목을 잡았죠? 공인용 산지가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해서 공인용 산지만 지우개 갖고 쓱 지어내버리면은 저게 뭐야? 돈이 되는 땅입니다. 왜? 자, 제일 먼저 어떤 땅이든지 뭘 본다 그랬죠? 용도 지역을 본다 그랬죠. 무슨 용도 지역이죠?
보존 녹지 지역이죠. 그러니까 보존 녹지 지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만큼 건물을 짓는데 여기 예전에는 여기 밑에 뭐가 있었다? 공인용 산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용 산지만 지어버리고 나면 여기 뭐야? 보존 녹지 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임야에서 공인용 산지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저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에서 공인용 산지를 지을 수 있는 방법.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얘기해가지고 통일벼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통일벼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쌀이 모자라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그 정부 때는 이러한 농지로 쓰지 않는 땅을 농지로 개간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개간 업무 지침이라는 게 개간 업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임야이기 때문에 공인용 산지인데 농지로 되는 순간 임야는 없어지는 겁니다. 공인용 산지라는 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 공인용 산지를 지우기 위해서는 개간 허가를 받아서 농지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개간에 관한 법률을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도로가 생기는 걸 보고 개간은 허가를 받아서 저걸 뭘로 바꿨다? 과손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야를 농지로 바꿔놓으면 농사를 지어야 돼, 또 집을 짓게끔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농지로 개간 허가를 받았으면은 무조건 10년은 농지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 주질 않습니다. 제가 저걸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공인용 산지인데 이거를 개간 허가를 받아서 과손으로 만들었구나. 그럼 이게 10년 정도는 다른 용도로 못 쓰겠구나 하는 거 저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 갔습니다. 김포에 가서 담당자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 개간 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7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7년이 더 있으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제 수강생 중에서 김포에서 공인중개사 하던 분을 제가 전화로 해서 한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만나고 설명해 줬어요. 제가 이 땅을 준다면은 지금은 집을 못 짓는다.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제가 한 200평씩 도로를 만들고 200평씩 잘라가지고 7년 동안은 농막으로 주말 농장으로 쓰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7년 지나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했을 때 주말 농장으로 분양한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서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7년 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한다 그러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은 6,000평이니까 지금처럼 우리 그 실전 투자반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거는 돈이 되겠다 싶어서 아씨 이거 낙찰 받게끔 해가지고 이제 강의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명을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돈이 있으신 분 3명을 제가 이거 같이 투자하자. 제가 3명을 골랐거든요. 왜 3명 골랐어? 3명 고른 이유. 왜 4명 안 고르고 3명 골랐어? 결정하기 쉬우라고요. 왜 4명, 2명 안 고르고 3명 골랐어? 3명이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저 6,000평을 세이서 사서 일단은 공유지 분할로 해서 2,000평씩 쪼개겠다 이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2,000평만 개발해서 팔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70만 원이니까 2,000평 14억이 들어오니까 2,000평만 가지고도 저거 낙찰 받는 가격을 갖다 간다? 원가는 다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3명이 사갖고 처음에 2,000평을 잘라서 첫 번째 분양을 해서 팔아서 투자금 빼고 그것이 한 2, 3년 걸리면 한 2, 3년 후에는 한 4년 후에 집을 질 수 있다 그러면 70만 원짜리 분양하던 게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가겠죠. 그럼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 2,000평은 또 한 100만 원인지 120만 원씩 팔으면은 또 한 20몇 억은 되겠죠. 그러고 지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2,000평은 7년이 지나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팔으면 200만 원씩 주고 팔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7년 동안은 저거를 2,000평씩 3번을 잘라서 팔으면 아무 걱정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된다? 3명을 잡았고 3명을 가지고 저 2,000평씩 하다 잘라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실에 불러놓고 3명을 불러놓고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렇게 했고 이거는 놓치면 안 되니까 질러라. 질러서 내가 얼마를 쓰라 그러면 한 2억쯤 쓰라고 그랬었어요. 12억쯤 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를 썼냐면은 12억 3천을 썼어. 그러면 우리는 12억 썼냐? 아닙니다. 나한테 여기서 얘기할 때는 알았습니다. 교수님 시키는 대로 쓰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밑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어떤다? 9억 7천 써가 9억 7천 써 2등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떤다? 3등인가 해로 떨어지고 왔어요. 떨어지고 왔는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보십시오. 정윤범이라는 사람이 했죠. 얼마에 들어갔죠? 12억 3천에 들어갔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미납했죠. 근데 다시 얼마 했죠? 14억에 다시 들어갔죠. 그래 안 그래요 보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윤범이라는 사람은 저 땅이 돈이 되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자금 마련이 안 되니까 일단은 낙찰을 받아서 잔금 안 내가지고 시간을 끌었고 이 시간을 다시 끄는 사이에 어떤다? 자금줄을 모아가지고 다시 어떤다? 14억의 낙찰을 받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실전 투자반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컨설팅 비용 안 받는다 그러죠. 그거는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경매 물건을 가지고 컨설팅 비용 달라 그러면 사람만 그냥 취해지니까 그냥 처음에 지금대로 몇 개 골라주고 처음부터 한 4개월 동안 한 60만 원 받고 그냥 골라주고 그 정도는 되고 해서 그냥 컨설팅 비용 받지 않고 하게끔 하고 1년에 저런 물건은 거의 한 개 정도 나올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거 한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거 투자하고 지내고 있다가 진짜 저런 것이 돈 버는 게 나오면은 내가 설명을 하고 이것은 나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결해야 되니까 정식으로 컨설팅 비용을 얼마를 주고 공투를 해서 같이 낙찰을 받아서 같이 수익을 보자. 이거는 몇 억대가 마진이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런 걸 하는 것이지 돈 1,000만 원 남는 걸 가지고 2천만 원 남는 걸 가지고 컨설팅 비용 줘. 줄 거야 안 줄 거야? 돼 안 돼? 그런 얘기는. 돈 1,000만 원 벌게끔 해주고 컨설팅 비용 낸 노래 돼 안 돼? 뭘 또 그래도 저기는 보면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건이 저런 물건이 있고 저렇게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토지 개발을 할 때 개간 허가를 배워가지고 개간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6페이지. 책도 없어. 아유 참. 머리로 다. 96페이지 보면 개발 이후 한수가 있죠. 잠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잊어먹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는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항상 뭘 한다? 동업한다. 뭐 한다? 누구하고? 그렇죠. 국가.
누구와 동업한다? 국가와 동업한다. 이득이 많이 나면 양도세독세를 받고 개발을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개발 이득 환수금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런 개발 이득 환수금 이런 겁니다. 개발하기 전에 어떤 임야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었다. 근데 열심히 개발해서 집을 지어서 대지로 바꿨거든요. 바꿔서 개발을 했더니 똑같은 땅인데 지목이 대지로 되면서 얼마로 올라갔어? 40만 원으로 올라갔다. 공시지가가. 그럼 10만 원에서 얼마를 뛰었죠? 40만 원 뛰었으니까 30만 원 벌었죠. 그 30만 원 벌은 거에 25%를 어떤다? 내라. 누구한테? 국가에다 내라. 이럴 때에 개발한 부담금을 어떤다? 깎아줍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개발이익 환수금은 남았을 때 내는 거야? 공시지가가 올라갔을 때 내는 거죠. 그렇죠. 저것을 안 내려고 하면 안 되고 동업자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00만 원, 2,000만 원 돈 버는 거는 제가 컨설팅비 안 다룬다 그랬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조그만 땅은 개발이익 환수금 안 받는다 이거야. 어떻게? 광역시에서는 얼마? 66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받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도시에서는 얼마? 990, 300평 이상일 때만 받습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얼마 이상? 500평 이상. 개발지역도 얼마 이상? 500평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서부터 내가 큰 공장을 진다든지 큰 창고를 진다든지 할 때는 지목이 창고용지, 공장용지로 바뀌면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도시 지역에서 300평 미만 또는 비도시 지역에서 500평 미만의 개발을 했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없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요 얘기는 개발 환수금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